태아보험을 알아보시는 예비 엄마 아빠분들, 태아보험은 우리 아이에 대한 보장인데 여기에 엄마를 위한 보장을 몇 개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아셨을까요? 바로 산모특약이라고 부르는 모성자 특약인데요. 일반적으로 엄마가 갖고 있는 개인 실비나 종합보험에선 임신, 출산은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출혈로 입원을 했다 혹은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해도 보장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엄마에 대한 보장을 몇 개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둔 것인데요. 그럼 이 특약 무조건 추가해야 할까요? 또 보장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산모특약이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나는 산모특약 넣어야겠다, 나는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판단하실 수 있게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산모특약이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특약이고요.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엄마가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몇 가지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모특약 그럼 왜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개인 실비보험, 건강보장보험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대비해서 태아보험 가입 시에 엄마가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두는 것이죠. 이 산모특약 들어간 설계안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납기는 태아납으로 출생 전에만 매달 나눠내는 형식으로 많이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실 건데요. 그럼 이 산모특약 꼭 가입을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저랑 같이 가입하시는 산모님들은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비용 부담도 크지 않고 태아만큼 엄마도 소중한데 넣지 말라고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산모특약을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지 의무사항 때문입니다. 산모특약을 넣었을 때랑 안 넣었을 때 가입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산모특약을 넣지 않고 가입하면 고지 의무사항이 이렇게 매우 간편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등 중대질병에 걸린 적 있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모특약을 넣게 되면 고지 의무사항이 이렇게나 늘어납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죠. 3개월 이내에 진찰받은 기록, 투약한 기록, 치료받은 기록 잘 생각해내셔서 고지하셔야 되고요.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5년 이내에 의료 기록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5년 이내 병원 다닌 기록 빠뜨리실 수 있죠. 가입을 할 땐 잘 기억이 안 나서 고지를 못해도 가입을 시켜줍니다. 내 주민번호를 다 말해주면 병원 다닌 이력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신 분들 있죠. 근데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할 때 금액이 크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먼저 조사를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고지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아이 보험이 해지되고요. 납부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속상한데 보험까지 해지되면 얼마나 힘들까요? 어떤 분들은 산모특약만 해지가 되는 거고 아이 보험은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태아보험 자체가 산모의 병력을 기준으로 청구를 하는지라 아이 보험이 해지됩니다. 해지를 겪으셨던 산모님들 모두 이럴 줄 알았으면 산모특약 가입을 안 했을 텐데 보장 금액도 얼마 크지 않은데 괜히 가입해서 아이가 몇 년 동안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하다 얘기하시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다 보니 저는 현재는 산모특약 굳이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또한 산모특약은 심사를 거쳐서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시험관 시술을 하신 경우는 질정이나 유산방지제 등 약 처방 중엔 가입이 거절되고요. 처방이 끝난 다음 날부터 산모특약 심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약이나 주사 처방이 길어져서 태아보험 가입 추천 시기인 1차 기형아 검사 일정이 지나서 투약이 끝날 것 같다? 그렇다면 쿨하게 포기하시고 아이보험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고지 의무 위반의 위험성과 태아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들 때문에 병력사항도 거의 없고 고지할 내용이 정말 없다. 이런 분들에게만 가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모특약 만약에 가입한다면 추천드리는 특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특약에 해당하는 여러 보장 항목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특약을 다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너무 커지겠죠. 제 기준 산모님들에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으면서 청구도 어느 정도 들어왔던 특약을 위주로 몇 가지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임신 출산 관련 질환으로 입원 시에 하루당 10,000원 보장하는 특약이고요. 최대 120일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 진통이나 제왕절개 후 합병증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겠죠. 단 본인의 선택에 의한 제왕절개는 보장되지 않고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제왕절개를 하고 입원했을 시에만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다음은 임신 출산 질환 수술 담보입니다. 임신 출산 관련 질환으로 수술 시에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도분만이 실패하거나 임신 중독증, 조기 진통 등으로 수술할 시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 권유로 진행된 수술에만 보장을 합니다. 응급제왕 수술을 받으셨을 시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특약으로 가장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임신 출산 질환 수술 담보는 첫째 때 제왕절개를 하셨으면 둘째 때는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산이신 산모님들은 이 두 가지 담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산모 특약 자체를 더 가입을 안 하시는 편이에요. 다음은 임신 중독증 진단비입니다. 임신 중독증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약관에 명시된 임신 중독증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30만 원 지급받습니다. 보험료 대비해서 가성비는 좋은 편이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반 조기방리 진단비입니다. 아가가 태어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분리되는 것을 태반 조기방리라고 합니다. 약관에 명시된 질병 코드로 태반 조기방리 진단 시에 총 100만 원 보장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여러 번 분만했던 산모일수록 태반 조기 분리 잘 발생한다고 하니까 해당되는 분들은 추천드리는 담보입니다. 다음은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진단비입니다. 1, 2차 기형아 검사에서 혹시 모를 이상 소견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된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질병 코드에 해당이 되고 의사의 권고로 니프티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진행했을 시에 20만 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산모님의 보험 나이 39세가 초과되면 이 담보는 구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산모 특약의 보험료와 보장 구성은 임신 주수, 산모님의 연령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자세한 금액과 보장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계안을 받아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산모 특약은 산모님의 개인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임신 출산의 위험을 대비하는 특약이라는 것. 두 번째, 고지 의무 위반의 위험성 등으로 경력사항이 많이 없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린다는 점. 세 번째, 산모 특약에 해당하는 여러 담보가 있지만 청구율이 높은 5가지 정도 특약을 추천드린다입니다. 산모 특약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본인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아보험 도저히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의 연락처 혹은 더보기란의 채팅 링크로 연락주세요. 여러 산모님과 상담하고 가입을 진행했던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모두들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